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줄게요. 서울한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서울아산병원 미래 상상 더하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 더하기의 블랙 권혁수, 핑크 장일영입니다. 오늘 저기 블랙님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네. 건강해 보이나요? 제가 백록담 정상을 갔다 왔습니다. 와, 백록담 한라산 정상. 제주도. 제주도. 그래서 제가 10시간 등산을 하고 와서 몸이 완전 변신돼서 왔어요. 이게 유문홍 교수님한테 수술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장난 아니죠? 네, 아유 팔이 이렇게 많이 다 타셔가지고. 뭐 건강해지는 뭐 과정이죠. 자, 오늘은 상상 더하기에서 생태계 파괴하실 수 있는 별명이 유트리아라고 하십니다. 김하나 약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외래 유닛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김하나입니다. 네, 그 뉴트리아가요? 오래되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뉴트리아 생태계 파괴하는 동물이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친구들이 닮았다고 그때부터 뉴트리아 별명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사님 모시고 오늘 토크를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우리 서울아산병원의 정말 중요한 데가 약제팀이죠. 우리 약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약제팀이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사실 어마어마한 물류, 그다음에 약 관리서부터 조제서부터 뭐 약을 병동까지 보내고 또 다시 반납도 받고 하여튼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김하나 약사님께서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턴하면서 네. 이렇게 약국에 들렸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커가지고요. 예, 무슨 공장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음. 연구소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약국이 아날로그의 약국이라면 맞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국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진짜 A부터 Z장까지 약장 짜르륵 있고 바깥에서는 약사들이 그냥 환자 투약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약국 안에서 하는 업무 중에 그 많은 조제 업무가 대부분 그 정말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거든요. 환자분들 일회량 맞춰서 자른다든지 일수에 맞춰서 약 챙긴다든지 이런 단순한 조제 업무 같은 거는 아마도 대부분 다 진짜 로봇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너무 그런 것들이 노동질적인 지금 노동력이 많죠. 네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지금 일단 저희 병원에서 진짜로 로봇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안병원에 항암제 조제하는 로봇이 있는데 사실 항암제가 조제를 하면은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를 한다고 해도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항암제 로봇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음압 환경, 묵은 환경에서 로봇이 로봇팔로 이렇게 조제를 해주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 로봇팔이 막 지금 네네. 그 항암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기계 약국에 안에서 다빈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바깥에서 다빈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안에서 팔이 왔다. 안에서 로봇 기계 안에서 팔이 움직여요. 다빈치가 약국에도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리고 그게 로봇이 사람이 하면은 그게 항암제가 막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거를 잘못된 수액이랑 믹스를 하면은 그걸 그냥 진짜 그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암제 그 로봇이 조제를 하면은 로봇이 얘랑을 이렇게 스캔을 해요, 영상으로. 얘가 이 약이랑 이 약이 맞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바깥에서 손 조절해 갖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수동적인 팔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안전 장비들까지 눈이 있는 거죠.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제자 안전 측면뿐만 아니라 그렇게 투약 오류도 줄여가지고 환자 안전 측면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로봇팔 말씀하시길래 네. 이제 그 약장에 판약방에도 보면 네. 이렇게 막 뭐가 많이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끄집어오는 상상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아마도 곧 머지않는 미래에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또 조제 업무뿐만이 아니라 물류 그 재고 관리에도 사실 엄청 큰 체력이 많이 소모돼요. 유효기간 조사도 하고 막. 약제팀 가면은
이런 박스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지하 창고 혹시 가보셨어요? 지하 창고 하면은 거기- 뭐 장난 아니거든요, 네, 거기. 거기가 엄청 큰 공간에서 약도 다 비슷하게 생겼고. 네, 그래가지고 약을 애초에 입고를 할 때부터 잘못 넣으면은 조제 오류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도 비슷하고 꺼낸 맞아요. 말 알약도 비슷하고 맞아요. 박스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로봇이 들어오면은 약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양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입고될 때도 인식을 하고 출고될 때도 인식을 하니까 유효기간 조사도 자동으로 되고 처방 패턴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몇 달간의 처방량 같은 걸 봐서 이 약 조금 절 나가내면 이 약이 사용되는 약장 크기는 줄여. 이렇게 해갖고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주문량에 대한 예측을 넘어서서 네. 이제 그걸 보관하는 공간까지. 맞아요. 공간까지 조절을 로봇이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현재 그 공간이 굉장히 개념이 바뀌어져야겠네요. 사실 우리 네. 뭐 아마존 물류 창고나 쿠팡 이런 데 가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창고가 아닌 로봇들이 로봇이 막 맞아요. 다니고 벨트 있고 막 굉장히 네, 그런 그렇게 식으로 될 좀 것 같아요. 바뀌는 시설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약들이 어떤 공간에 저장된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조제되는 공간까지 이제 이동하는 어떤 루트가 아마 또 생기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약도 반으로 잘라야 될 때는 이 사람 손으로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반도 잘라줘요. 지금 기계가 있어요. 다 반으로 잘라주는 기계가 있어요. 너무 조그만 건 또 못 자르긴 하더라고요. 그 약간 이 각도 틀어지면은 또 마음이 맞아요, 아프잖아. 맞아요. 신경이 쓰이잖아. 이제 요렇게 돼서 이제 저제가 되면 어떻게 병동이나 필요한 곳으로 네. 이제 이렇게 전달도 돼야 될 건데요. 맞아요. 네. 병원에 이제 아마도 이제 약 같은 거를 지금 복도나 엘리베이터 돌아다니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는 공간인데도 카트라든지 그런 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되면은 로봇이 알아서 내 환자들을 피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약을 가지고. 로봇들이 쫙 이제 약 조그만 분류를 로봇이 하는 내 거죠. 물류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은 천장에 붙어 당기면서 로봇들이 약을 이동을 시켜준다든지. 하긴 뭐 로봇이 뭐 또 땅으로 다닐 필요도 맞아요. 없고. 천장으로 다녀갖고 또 이제 이렇게 안전장치도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로봇 생각하다 그 생각해버렸어. 그 뉴트리아를 교육시켜갖고 등에다가 약을 매갖고 온 병원을 쫙 보내는 거야. 뉴트리아 우리 특공대들. 일단 괜찮지 않아? 네, 괜찮아요. 뉴트리아 약 너무 배송 귀여워요, 시스템. 아유 죄송합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기겁을 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뭔가 환자분들이 병원이란 공간을 더 쾌적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뉴트리아 뉴트리아 말고. 때문에 그게 말고 로봇 물류 로봇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원내에서의 그 물류가 사실 저도 병실에 있어 보면 너무 그 환자에게 가는 약의 횟수라든지 네.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진짜 하루 종일 약을 이제 이렇게 배달 와서 먹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속 약을 나르고 있고 또 우리 맞아요. 처방되면 또 그걸 또 가지러 사람이 갑니다. 맞아요.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게 또 마약류 같은 거는 정말 그 보안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로봇이 들어오면은 이제 생체 인식 같은 게 같이 되는 거죠, 로봇에서. 그래가지고 생체 인식 딱 된 사람한테만 열릴 수 있게 하고 이러면 그런 문제도 아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약사님들이 좀 더 본인의 전문적인 그런 환자 안전 약물 감사나 아니면은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복약 지도하고 특히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더 많은 시간을 써서 진료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약을 어떤 물류와 공간의 개념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환자하고의 관계는 조금 이제 약사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조제하는 데 시간 많이 보냈다면 이제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면서 저희 이제 환자 교육이라든지 상담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경험하시는 모든 약류 서비스 자체가 정말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본 게 제가 VR을 통해서 하는 환자 교육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VR이랑 가상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환자가 내가 약이 돼 보는 거죠. 그래서 약이 돼서 생체 반응을 직접 관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VR을 딱 썼어. 그러면은 이제 혈관에 세균이 득실득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약을 먹는 모션을 취하면은 이제 약의 혈관을 통해서 가갖고 감염된 부위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세균을 딱 물리치는 모습을 뭔가 그 VR에 그런 시각적인 모습이랑 청각적인 효과를 딱 더해가지고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료되는 모습 보여주면 환자가 아, 약 진짜 먹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약의 눈으로 네. 들어가서 네. 쭉 해서 위에서 위에 막 그 위산 막 폭포수처럼 쏘는 그 그렇게 통해서 돼가지고 결국엔 장에서 물리치는 막 거예요. 똥이랑 막 섞여 있다가 장 점막을 그러니까 장 점막을 딱 통과를 해서 네. 피 속으로 수영해 다니다가 네. 그 중에 이렇게 피부 속으로 싹 들어와서 거기에 피부에 있는 뭐 고름 네, 맞아요. 염증까지 가서 이런, 막 쌓아서 이기는. 맞아요. 멋있다. 실제로 이게 대부분 보호자님들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아, 모르시는. 지금 이제 복약 설명문 나가고 있는 것도 글자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글이 있어서 이게 좀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빨리 해도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약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환자의 접점이 이 약의 복약에 대한 어떤 교육 플러스 이제는 좀 더 나은 어떤 제안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VR을 통해서 환자 복약 수능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환자가 예를 들면은 그 약을 먹어야겠다는 의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약 먹는 개수가 너무 많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약을 챙겨 먹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해 본 게 그 스마트 약병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스마트 약병. 네. 이거 보통 임상 연구할 때 그런 쓰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열 때마다 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기록 남기는 기록 거 남기는 있잖아요. 거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애초에 처방이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 개개인마다 마련된 스마트 약통에다가 약을 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가 이제 약을 먹을 때마다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에 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침 시간에 태그를 했으면은 아침에 먹어야 되는 약들의 뚜껑만 딱 열리고 그게 또 핸드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약 안 먹게.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침이 돼도 스마트폰에 약통 태그를 안 했어. 그럼 핸드폰으로 알람이 막 울리는 거죠. 태그가 아직 안 됐으니까 빨리 약 드세요. 뭐 이런 약간 NFC 기술이든 NFC 기술 뭐 맞아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환자 복약 수능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점심 때 무슨 약 먹어야지 이런 걸 고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헷갈릴 그것도 수 꽤 있으니까. 두뇌 에너지를 쓰거든요. 이 약인가 이 약인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약병에 약 개수가 막 일정 미만으로 줄어들어. 그러면은 스마트 약병이 알아서 알람 같은 거를 병원에 보내주는 거죠. 환자분 수진 날짜가 언젠데 약이 몇 알밖에 안 남았으니까 수진 날짜 다시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노인분들도 쉽게 스마트폰과 이런 기계로 약을 제 시간에 정확하게 먹을 수 있다.